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둔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이 함수들은요, 그냥 편리하게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썼던 print, len, 그리고 이따가 배울 max,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int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내장 함수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친숙한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함수 input과 print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는 input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input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이것을 A에 넣겠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hello를 입력하게 되면요, A에는 hello가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print A라고 하면요, A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hello를 우리한테 보여줬었습니다. 이것은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자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함수예요. max와 min이 바로 그것인데요. max, 예를 들어 max 1, 2, 3, 4, 5라고 하면 이 1, 2, 3, 4, 5라고 하는 자료 중에서 이 5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하기 때문에 5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min 함수에서도 list 1, 2, 3, 4, 5를 주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1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max와 min을 이용하면 시퀀스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um과 len입니다. sum은 숫자 원소로 이루어진 시퀀스 자료의 합이고요. len은 시퀀스 자료의 길이를 구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sum 1, 2, 3, 4, 5라고 하면요, 1, 2, 3, 4의 합은 1, 2, 3, 4, 5의 합은 15이기 때문에 15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len, triangle이라고 하면 triangle이라고 하는 문자열, 즉 시퀀스의 길이를 알려주는데요. 이 친구의 길이는 8, 즉 문자의 개수가 8이기 때문에 8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함수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모두 내장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함수, 즉 사용자가 여러 코드를 묶어서 새로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친구의 경우는 플러스 더블, 어떤 값을 받아서 이 둘을 더한 후 2배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러한 함수는 사실 시중에 존재하지 않겠죠, 내장 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봅시다. 먼저 define의 줄임말은 먼저 define에서 나온 def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친구는 정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키워드를 de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ef를 먼저 써주고요,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def를 썼다는 것은 이렇게 함수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수 이름을 써준 후 매개 변수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요,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이 친구랑 비슷한 게 우리 for문 배웠었죠? for a in b에서 a에 들어갔던 친구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처럼 이 a는 for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 또한 함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또 이 매개 변수의 특징은요, 함수 바깥에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데 이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부분을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의 입구 부분이죠. 어떤 입력을 받는 입구 부분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 속에서 명령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코드를 함수로 간주할 것인가를 이제 적어줘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for문과 if문, while문과 같이 같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함수를 정의할 때 역시 땡땡 이 콜론을 사용하고요. 그 뒤에 이렇게 같은 들여쓰기 4칸이든 2칸이든 같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수행할 명령을 적어줍니다. 이것이 곧 어떤 함수에서 무슨 기능을 할 건지를 적어주는지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함수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함수 상자가 있을 때 함수 밖에서는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urn을 이용해서 함수 외부로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return 키워드입니다. return 한 다음에 반환값을 적어주게 되면요, 이 함수의 끝자락에 이 친구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함수 밖으로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함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함수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c라는 변수에 이 두 개, 입력받은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더하는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죠. 그래서 print 플러스 3,4라고 하면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 친구로 들어가서 return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상 얘랑 다를 바가 없어요. print 7을 해라. 왜냐? 이 함수가 7을 반환했기 때문이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이 함수 바깥에서는. 그런데 이 함수가 7을 알려주니까 그냥 7을 출력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함수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후에 나올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